제3절 유해가스 처리 1. 유해가스 처리 원리 핵심 이론 01 압력의 단위. 유해가스 처리의 첫 번째 파트로 압력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선 표준대기압 1기압을 기준으로 이제 그것과 크기가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것과, 그리고 실험실 단위에서 이 760mm 수은주를 기준으로 이것이 1기압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거보다 이제 크기가 작을 때 이게 몇 기압이냐, 대기압,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 단위 기준 압력 단위 환산표에 있는 내용, 요 1기압을 기준으로 요 크기가 다 같다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다 외우는 게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크기가 다른 압력은 뭐냐? 1기압이 760mm 수은주고 1013mB가 맞고, 4번은 이게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파스칼 단위인데요. 이게 1ATM 기준으로 10만 1325 여기 점시금 되죠.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돼요. 여기 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죠. 요게 뉴턴 퍼 제곱입니다. 단위가. 여기도 있죠. 요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그냥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화학식량 계산 및 기체의 비중. 화학식량은 말 그대로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의 무게를 다 더하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기준으로 기체의 비중값도 환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분자량 계산을 할 때 흔히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원소의 원자량을 표시를 해보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염소, 이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 그램 퍼 몰이잖아요. 1몰당 해당하는 무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분자량이 가장 큰 기체는 무엇이냐. 계산을 해보면 탄소가 12고 산소가 16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이게 32고 더하면 44g 퍼 몰이 되겠죠. 그쵸? 황화수소는 이게 수소가 1이니까 1자리가 2개가 있잖아요. 더하기 황이 32입니다. 34가 되겠죠. 이건 이제 암모니아인데 질소가 14이고 수소는 1인데 3개가 있으니까 더하면 17이 되겠죠. 그리고 황은 32 더하기 산소 16인데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여기 32가 되잖아요. 그럼 64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다음 기체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이것도 각 물질의 분자량을 확인을 해서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이 보통 이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HCHO 1, 12, 1, 16 다 더하면 13에 17을 더하면 30이죠. 맞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2 더하기 황이 32인데 요게 2개 있죠. 그러니까 요게 64니까 64 더하기 12 하면 76. 왠지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산화황은 64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아까 했죠. 44. 그럼 가장 무거운 것이 요
이황화탄소이고요. 얘가 76g/몰, 답이 2번이죠. 다음은 용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용해도의 기본 정의는 꼭 알아두세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용매, 용질, 용액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용매는 액체의 기체 또는 고체를 녹일 때 그 기체와 고체를 녹인 액체. 그러니까 용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질은 물에 녹인 대상 물질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용액은 이 두 개를 섞었을 때를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보통 고체와 액체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면, 즉 가온을 하면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가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물에 대한 용해도는 염화수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즉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전자친화도나 그런 걸 기준으로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암기하는 방법이 쉽겠죠. 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상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큰 기체는? 염화수소가 가장 잘 녹죠. 네. 극성물질이면 극성물질일수록 물에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HCl과 일산화탄소, 이 끝에 있는 거 정도만 우선 암기하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사, 기체의 법칙. 기체의 법칙 파트에서는 총 3가지 기체의 법칙이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나오는 이상기체 방정식, 그래서 4가지를 꼭 암기를 하시고, 이 관련 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반복 학습하셔야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일의 법칙인데,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기체 부피와 압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런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K라는 거는 이제 상수예요. 상수라는 거는 일정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가 우리가 1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P와 V를 두 개를 곱한 게 10이 나오려면 P가 커지면 V는 작아져야겠죠.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P가 1이고 V가 10이에요. 그럼 두 개 곱하면 K값은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P가 2만큼 커졌어요. 그럼 V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져야죠. 5로. 네, 그러면 10이 되죠. 그래서 이 P값과 V값은 두 개를 곱한 값이 일정한 상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 P1, V1을 곱한 값과 P2, V2를 곱한 값이 같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에 압력과 부피, 그리고 두 번째 압력까지 주어지고 이렇게 압력을 바꿨을 때 부피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4개의 인자 중에 3개를 주어지고 나머지 1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샤를의 법칙입니다. 아까는 온도가 일정했다고 가정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부피와 온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P1, V1 곱하기였는데, 이번에는 부피를 온도값으로 나눈 것이 일정한 상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는 V값이 커지면 T값도 커져야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와 T, 즉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은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같이 이제 혼합해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식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하나, 둘, 셋, 총 6개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5개를 주어주고 나머지 1개 값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PV는 nRT 얘를 꼭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PV는 nRT, PV는 nRT 그냥 반복으로 암기해서 PV는 nRT가 머리에 아예 박히게 네, 꼭 암기를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인자를 하나씩 설명하면 뭐 P는 프레셔, 압력이고요. V는 볼륨, 부피, 그리고 N은 기체의 몰수예요. 기체의 몰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메테인이 있다고 칠게요. 메테인이 1몰이 있을 때 얘의 분자량은 탄소가 12, 그리고 산소가 4개면 16g per 몰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메테인이 16g이 있다. 그럴 때 몰수는 몇이냐? 16g은 1몰이잖아요. 그래서 1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테인이 32g이 있다. 그러면 16g이 1몰이면 32g은 2몰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R값은 기체 상수값인데 이것은 네, 단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지만 단위까지 한 번에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요. 이 0.082 리터 곱하기 대기압 퍼 네, 절대온도 곱하기 몰, 요 수치가 시험 문제 계산할 때 좀 많이 나오고요. 줄의 단위와 뭐 칼로리의 단위는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요 기체상수는 요 리터 곱하기 대기압 요 0.081을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35도씨 750mm 수은주 상태에서 이산화질소 150g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 이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PV는 N, R, T를 넣는데 온도는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35도에 273을 더하면 35도 플러스 35 플러스 273이 되고요. 그리고 R값은 0.082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수인데 이 이산화질소가 150g이래요. 그럼 이산화질소의 이 분자량을 찾으면 화학식량을 찾으면 14 더하기 32는 46g per 몰이잖아요. 그럼 얘가 150g이 있대요. 그러면 46g 대 1몰은 150g 대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0을 4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0 나누기 46 하면 3.26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몰수는 3.26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 값이 볼륨, 부피인데 얘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프레셔는 압력은 750mmH 수은주인데 1기압이 760mm 수은주이면 X는 750mm 수은주이다. 그러면 X만 남기고 다 이항을 하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750을 760으로 나누면 그
그 해당되는 기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즉 750 나누기 76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750 나누기 760 하면 0.98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프레셔 압력값은 0.98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 곱한 다음에 이 값으로 나눠 볼게요. 네. 자, 우선 3.26몰 곱하기 35 더하기 273이죠. 곱하기 0.082. 네, 이렇게 나오고 얘를 0.987로 나누면 83.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매우 어렵죠, 처음에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풀어보고 계산해보고 이것을 반복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는 어렵지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400도씨 680mm 수은주 상태에서 200m 세제곱의 배출가스. 표준 상태라고 하면 0도씨 1기압입니다. 네, 1기압일 때 몇 미터 세제곱이냐, 부피가.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P1, V1, T1는 P2, V2, T2 이걸로 푸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P1이 680인데 얘를 그냥 680으로 그냥 쓸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얘를 760으로 나눠서 대기압 단위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냥 나눠서 쓰겠습니다. 자, 680 나누기 760 하면 0.895죠. 요게 0.895 ATM이 됩니다. 그러면 자, 0.895 ATM 기압 곱하기 200m 세제곱 분의 온도가 400도니까 여기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73 켈빈이 됩니다. 그럼 얘는 P2는 이제 1기압이라고 했죠. 표준 상태니까 곱하기 V2를 우리가 모르죠. 네. 그리고 0도씨니까 273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없애려면 273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273 곱하기 괄호 2개 열고 0.895 곱하기 200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나누기 673 괄호 2개 닫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곱하기가 아니라 가로로 닫아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72.6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대충 73 미터 세제곱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를 할 때 이 SM 세제곱이 있고 NM 세제곱이 있거든요. 큐빅미터. 요게 스탠다드고 이게 표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멀 상태, 정상 상태예요. 원래 이 그 표준 상태랑 정상 상태가 다른 거거든요. 0도씨 1기압이고 표준 상태는 정상 상태는 15도씨 1기압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환경 쪽에서는 요거를 두 개를 그냥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73 SM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3번도 그 보일샤르르 법칙을 적용해서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한번 보고 풀어주세요. 4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총 유량이 이제 50m 세제곱 per hour 만큼이 배출되고, 여기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에 이산화황의 농도가 470ppm이래요. 대기 상태에서의 ppm의 단위는 밀리리터 per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70 밀리리터 per 미터 세제곱을 이제 무게로 환산하는 그런 환산식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이산화황을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1몰일 때 64g이고 이것에 대한 부피는 22.4리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미리그램 단위로 바꾸면 64mg일 때 22.4ml가 됩니다. 이건 정의예요. 1몰의 무게는 자기의 분자량만큼 나오고 그것에 대한 부피는 모든 기체가 다 22.4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단위를 한번 좀 환산을 해볼게요. 자, 64mg per 22.4ml 하면 밀리리터 없어지겠죠. 네. 곱하기 1kg이 10의 6승 mg이잖아요. 그러면 mg 없어지겠죠. 자, 곱하기 총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0m 세제곱 per hour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고 했습니까? 24시간 일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24시간을 하루에 일한다. 그러면 단위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미터 세제곱도 없어지고 아워도 없어지면 하루 기준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몇인지 무게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70 곱하기 64 나누기 22.4죠. 네,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나누기 이제 10의 6승이 좀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데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10의 xy 6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 계산기가 지금 너무 작아서 다 안 보여서, 네. 그리고 가로를 닫을게요. 네. 그리고 가로를 하나 더 닫습니다. 곱하기 이제 50 그리고 곱하기 24 하면 1.6114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루에 1.6114kg 만큼의 이산화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호 헨리의 법칙, 법칙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헨리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에 녹아 들어가는 어떤 물질의 용해도는 그 기체의 압력인 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기체가 액체에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이므로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기 중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한 개 있을 때는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아서 별 상관없어요. 근데 이산화탄소의 분자가 계속 늘어나서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꽉 차면 더 이상 공간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태를 분압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너무 높아져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을 공간이 없으면 그때 물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물속에 예를 들어 산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 물속에도 산소가 있을 공간이 무한정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양이 많아지면 물속에 더 이상 산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현상. 그래서 대기와 수중에 기체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법칙을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헨리의 법칙은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에 적용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은 생기자마자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발생하자마자 바로 물로 조회성이 높아서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는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또는 산소처럼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다 자리가 차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물로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는 물질, 잘 되지 않는 물질, 뭐 그것 정도를 구별하는 것과 그리고 이 헨리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것, 그 두 가지를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럴 때 이제 기상의 유해가스 분압이 76mm 수은주이다. 수중 유해가스 농도가 2kmol/m3이라 가정하면 헨리상수는 몇이냐? 요거는 이 P는 HC 요거를 그냥 넣어서 푸시면 돼요. 압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대기압으로 환산할게요. 76을 76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는 0.1이잖아요. 그쵸? 그럼 0.1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헨리상수 값을 구하는 거니까 H를 구할 겁니다. 곱하기 C, 농도. 지금 농도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kmol/m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H만 남기고 얘를 이항하면 요것을 2로 나누는 값이 되겠죠. 0.1을 2로 나눈 값은 0.05잖아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안에 이 공식도 다 나오고 하니까 이런 그 단위를 환산을 해서 밀리미터 수은주를 일반 대기압으로 바꾸고 곱한 것을 이항해서 나눠서 헨리상수 값만 표현할 수 있게 계산하는 것만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2번, 다음 중 헨리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체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 잘 안 녹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얘네들은 특히 염화수소는 물에 엄청나게 잘 녹습니다. 헨리 법칙 적용이 안 되죠. 일정 온도에서 특정 유해가스의 압력은 용해가스의 액중 농도에 비례한다. 이건 맞죠? 그리고 헨리 정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1, 2, 4번 틀리고 3번이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1번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40 나누기 760은 HC인데 아까는 헨리 상수를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냥 농도를 구하라고 했고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좀 다른 것 빼고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헨리 상수가 1.6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농도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를 이항을 하면 40을 760으로 나눈 값에 1.6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 나누기 괄호 열고 760 곱하기 1.6 곱하기 10 괄호를 닫으면 자 0.00328 그러면 얘는 0.0032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답이겠죠. 그쵸? 이것을 이렇게 10의 몇 승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 3.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냐? 3이 여기 있을 때 점을 여기를 찍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하잖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3.29면 여기 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세 번 이동하면 이 값이 되는구나. 답은 2번입니다.